증권시장은 흔히 숫자의 세계라고 말한다. 차트와 지표, 그래프와 공식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시장을 직접 살아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곧 깨닫게 된다. 증권시장은 결코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두려움과 탐욕, 기대와 불안, 희망과 절망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이 시장을 움직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볼 때 증권시장의 90%는 심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냉정한 결론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유를 찾으려 한다. 주가가 오르면 그럴듯한 설명이 뒤따르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다른 논리가 급히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 이유는 나중에 붙는다. 시장은 설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설명보다 감정이, 논리보다 분위기가 한 발 앞서 움직인다. 그래서 증권시장은 투명할 수 없다. 만약 시장이 완전히 투명하다면, 누구나 같은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증권시장이 아니다. 불확실성과 혼란,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며 그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혼란을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다. 조금만 불안해도 설명을 찾고 조금만 흔들려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신문과 방송, 전문가의 해설은 오히려 시장을 더 시끄럽게 만든다. 그 소음 속에서 투자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다. 증권시장은 때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좋은 뉴스에 울고 나쁜 뉴스에 웃는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들수록 시장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과연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가? 투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지식의 양으로 결정되는 게임도 아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침착했던 사람, 가장 오래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다. 증권시장은 거대한 심리 게임이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를 단순히 실력이나 자본의 크기로 나누지 않는다. 그는 투자자를 심리 상태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언제나 정보에 민감하다. 신문의 한 줄, 전문가의 한마디, 주변 사람의 소문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친다. 어제는 확신에 차 있었던 판단이 오늘은 불안으로 바뀌고 내일이면 다시 후회로 변한다. 이들은 시장을 보지 않는다.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자신을 맡긴다. 주가가 오르면 뒤늦게 뛰어들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휩싸여 도망친다. 결국 이들은 시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스스로 결정했다고 착각한다. 반대로 다른 한 부류가 있다. 겉으로 보면 소심해 보이는 사람들이다. 쉽게 사고 쉽게 팔지 않는다. 시장이 요란해질수록 오히려 말수가 줄어든다. 이들은 기다린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용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두고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한 시장이 어떻게 소란을 피우든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코스톨라니는 말한다.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항상 이 두 번째 부류라고.
그 이유는 단순하다. 증권시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긴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순간, 자신만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한 구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바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한다. 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안다. 지금의 침묵이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이 조용할 때 진짜 변화는 이미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도 아니다. 얼마나 오래 자기 자신을 믿고 버틸 수 있느냐이다. 그래서 증권 시장에서는 가장 소란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이것이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이다. 투자자는 시장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늘 말한다. 증권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코스톨라니는 이 말에 고개를 젓는다. 만약 증권 시장이 완전히 투명하다면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증권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본래 모호함 위에 세워져 있다. 같은 숫자를 보고도 누군가는 희망을 보고 누군가는 공포를 본다. 같은 뉴스 앞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결정하고 누군가는 전부를 던지고 떠난다. 이 서로 다른 해석들이 부딪히며 가격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혼란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설명을 원한다. 명확한 원인과 결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논리를 찾는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언론과 전문가들의 해설이다. 문제는 그 해설들이 시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흐리게 만든다는 데 있다. 주가가 오르면 그에 맞는 이유가 급히 만들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다른 이유가 그럴듯하게 붙는다. 그러나 그 이유들은 대부분 결과를 뒤따르는 설명일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한다. 뉴스가 시세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그 움직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뒤따라온다. 마치 이미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포장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증권 시장에는 언제나 말이 많다. 수다스럽고 시끄럽고 확신의 참말들로 가득하다. 투자자들 스스로가 이 수다를 더 키운다. 그리고 그 혼탁한 물 속에서 기회를 찾겠다고 낚싯대를 던진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럴수록 시장은 더 보이지 않게 된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방향은 더 흐릿해진다. 확신의 말들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더 멀어진다. 코스톨라니는 말한다. 증권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결점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투자자는 이 불투명함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전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명확한 설명을 찾으려 애쓰는 순간 사람은 시장보다 늦어진다. 왜냐하면 시장은 설명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가며 이유를 붙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에 의지하려는 순간 투자자는 이미 시장의 리듬을 놓치고 만다. 증권 시장은 명확함을 주지 않는다. 대신 선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직 자신의 심리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이다. 시장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 증권시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착각이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저 사건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 그러나 코스톨라니는 이 단순한 인과관계를 의심한다. 현실의 시장은 그렇게 순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시세가 먼저 변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변화를 설명할 이유를 찾아 나선다. 주가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에 어울리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말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한다. 반대로 시장이 무너지면 같은 지표와 같은 정책이 이번에는 위기의 신호로 바뀐다. 흥미로운 점은 그 사이에 실제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변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람들은 결과를 먼저 보고 그럴듯한 원인을 뒤에서 끌어온다. 마치 이미 끝난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시 써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증권 시장에서는 설명이 언제나 늦는다. 설명은 시세를 만들지 않는다. 설명은 시세를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 설명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어제는 금리가 내려서 주가가 올랐다고 했고, 오늘은 금리가 내려서 주가가 위험하다고 말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재였던 사건이 어느 순간에는 악재로 변한다. 논리는 항상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 논리는 그날그날의 시장 기분에 맞춰 바뀔 뿐이다. 코스톨라니는 이 모습을 술에 취한 사람에 비유한다. 술 취한 사람은 같은 질문에도 매번 다른 대답을 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웃고 기분이 나쁠 때는 화를 낸다.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이 변덕스러움을 이해하려 들면서 점점 더 많은 설명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설명이 많아질수록 판단은 더 흐려진다. 왜냐하면 설명은 이미 지나간 움직임을 합리화할 뿐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하나의 설명에 모두 고개를 끄덕일 때다. 그때 시장은 이미 그 설명을 가격에 반영하고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다. 그리고 뒤늦게 안도하거나 확신하는 순간 방향은 정반대로 틀어진다. 코스톨라니는 말한다. 시장을 이해하려면 설명을 믿지 말고 움직임을 보라고, 뉴스보다 가격을, 이유보다 분위기를 보라고. 이것이 네 번째 교훈이다. 증권 시장에서는 이유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원인이 되고 이유는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것. 시세는 먼저 말하고 사람들은 나중에 설명한다. 그리고 이 순서를 잇는 순간 투자자는 언제나 한 발 늦어진다. 증권시장은 때때로 이성적인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술에 취한 사람과 훨씬 더 닮아 있다. 좋은 소식 앞에서 울고 나쁜 소식 앞에서 웃으며 스스로도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지 못한 채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코스톨라니는 바로 이 점에서 시장의 본질을 본다. 사람들은 흔히 호재에는 상승, 악재에는 하락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믿지만 실제 시장은 그 공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한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시기를 떠올려보자. 아랍 국가들의 석유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사람들은 당연히 달러가 약해질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팔아치웠다. 그러나 그 판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원유 가격이 오를수록 선진국들은 더 많은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결국 달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논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앞의 공포에 반응했고 그 공포가 가격을 움직였다. 시간이 흘러 1980년대가 되자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고 이번에는 유가 하락과 원유 사용 감소가 달러 약세의 이유로 설명되었다. 논리는 언제나 그럴듯했고 설명은 언제나 완벽해 보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설명은 항상 뒤늦게 등장했다.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유를 붙였다. 시장은 이렇게 취한 사람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일관된 원리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이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이다. 뉴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는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 방심하고 방심한 순간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코스톨라니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된다. 시장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시장의 기분을 읽어야 하며 사실보다 감정을, 사건보다 반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시장이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시장을 구성하는 존재가 언제나 감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정보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군중의 감정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무리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흔들린다. 증권시장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판단은 조심스럽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감정이 앞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분위기가 결정을 대신한다. 코스톨라니는 이것을 대중심리라고 부른다.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깊이 생각하기보다 빠른 결과를 원한다.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사고 팔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불안정해진다. 특히 모든 자금을 시장에 쏟아부은 사람들, 혹은 빚을 내어 투자한 사람들은 작은 움직임에도 과민하게 반응한다. 그들의 불안은 전염병처럼 퍼지고 한 사람의 공포는 곧 수많은 사람의 공포가 된다.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적 뉴스가 등장했을 때 시장이 과도하게 요동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불안해져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 사건을 핑계 삼아 폭발한다는 점이다. 흔히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시장이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가격이 오를수록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큰 손들이 주식을 넘기고 불안한 작은 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렇게 주식이 모두 흔들리는 손에 들어가게 되면 작은 충격 하나에도 시장은 무너질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된다. 이때 대중의 감정 반응은 극단적으로 증폭되고 하락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 결국 시장을 흔드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군중의 불안이다. 코스톨라니는 말한다. 증권 시장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이 떨리기 시작하면 숫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뉴스를 보기 전에 군중의 얼굴을 살펴야 하고 차트를 보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야 한다. 대중심리가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 위험도 기회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증권시장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깃발이 하나 서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깃발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코스톨라니는 이 깃발을 시장의 분위기라고 부른다. 마치 전쟁터에서 군대가 깃발을 바라보며 전진하듯이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시세 앞에서 안도하고 하락의 기미가 보이면 불안에 휩싸인다. 깃발이 높이 펄럭이며 앞으로 나아갈 때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확신을 공유하며 같은 말들을 반복한다. 이때 시장은 가장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해진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깃발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어제까지 낙관을 외치던 사람들은 침묵하고 침묵은 곧 공포로 변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만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한다. 바로 그 순간 시장은 방향을 바꾼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시세 부양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증폭시키는 존재들이다. 사람들은 이들을 전문가라 믿고 뒤따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깃발을 흔드는 것뿐이다. 중요한 것은 깃발이 왜 세워졌는지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이다. 진짜 투자자는 깃발 아래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 그 깃발의 높이와 흔들림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시장의 분위기가 자랑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때는 군중이 뒤따르지만 그 힘이 약해지는 순간 군중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는 깃발이 내려오기 직전에 침묵이 가장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 시장은 늘 이렇게 움직인다. 깃발이 세워지고 군중이 몰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방향이 바뀐다. 증권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시간이라는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한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바라본다. 그리고 각 구간마다 지배하는 힘이 다르다고 말한다. 단기와 중기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쉽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공포, 낙관과 비관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끌어내린다. 이 구간에서 경제 지표나 기업의 실적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숫자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조금씩 달라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결국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지가 서서히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심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장기 추세 역시 인간의 기대와 실망을 통과하며 형성되기 때문이다. 코스톨라니는 말한다. 단기에서는 심리가 왕이고, 중기에서는 금리가 방향을 잡으며, 장기에서는 산업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승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세 요소는 결코 분리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심리는 언제나 먼저 달려가고 현실은 그 뒤를 따라온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렸더라도 단기적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그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많은 투자자들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비합리적일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진짜 실력은 미래를 맞히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 코스톨라니가 강조하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지속이다. 시장의 시간에 맞춰 자신의 호흡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단기와 장기의 파도를 모두 건너갈 수 있다. 코스톨라니는 수많은 경험을 거쳐 결국 하나의 단순한 공식에 도달한다. 그것은 증권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설명하는 핵심 원리이자 그가 평생 붙들고 있던 신념이다. 시세는 돈과 심리로 이루어진다. 이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더 정확한 정의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여기서 돈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의 흐름을 의미한다. 금리가 높아 채권과 예금이 매력적일 때는 주식으로 흘러들어갈 돈이 줄어들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자연스럽게 증권시장으로 모여든다. 이 돈의 흐름은 주로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하지만 돈만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같은 양의 자금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시세는 오르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심리가 등장한다. 미래에 대한 낙관, 성장에 대한 기대, 혹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돈에 불을 붙이거나 불을 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도 사람들이 그것을 일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 주가는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실적이 좋아도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순간 가격은 힘을 잃는다. 전쟁과 평화, 정치적 결정과 경제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사건 그 자체가 시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뉴스는 악재로 나와도 시장을 끌어올리고 어떤 뉴스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떨어뜨린다. 코스톨라니는 이 두 요소가 언제나 함께 작용한다고 말한다. 돈이 충분히 존재하고 심리가 열려있을 때 시장은 상승하고 돈이 마르거나 심리가 닫히는 순간 상승은 멈춘다.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부적인 분석에만 집착하면 투자자는 언제나 본질을 놓치게 된다. 결국 증권시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며 그 단순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장은 조금 덜 혼란스러워진다. 사람들이 증권시장을 이해하려 할수록 가장 쉽게 매달리는 것이 숫자다. 특히 가격과 이윤의 비율 같은 지표는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런 태도를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한다. 같은 주식이라도 어떤 시기에는 저평가되었다고 불리고 다른 시기에는 과대평가되었다고 불린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단 하나, 시장의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일정한 비율을 기준 삼아 주식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 역시 그들이 속한 분위기와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한때는 너무 비싸다고 외면받던 주식이 어느 순간에는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고 반대로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던 기업이 시장의 미움을 받는 순간 가차없이 버려진다. 코스톨라니는 말한다. 가치평가는 계산이 아니라 해석이며 해석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통과한다. 특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의 주식은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숫자만 보면 사서는 안 될 주식이지만 시장의 기대가 바뀌는 순간 그 주식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는 기업도 기대가 꺾이면 한동안 회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경직된 이론으로 시장을 재단하려는 태도를 경계한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계산이 전부라고 믿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다.
증권시장에서 숫자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며 그 숫자가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여질지는 전적으로 시장의 심리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투자자는 언제나 현실보다 늦은 판단을 하게 된다. 코스톨라니가 평생에 걸쳐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에 숨어 있다. 시장이 절망에 잠기고 신문마다 비관적인 제목이 넘쳐나며 누구도 그 종목의 이름을 입에 올리려 하지 않을 때 바로 그곳에서 가장 큰 기회가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는 말한다. 진짜 돈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벌 수 있다고.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며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숫자와 논리를 이유로 등을 돌린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모든 절망을 가격에 반영해버린 상태다.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단 하나, 더 나빠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만약 그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만약 산업과 수요가 언젠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시장의 심리가 돌아설 출발점이 된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 과거의 명성만 남은 기업, 파산 직전까지 몰린 회사, 모두의 기업 속에서 이미 끝났다고 여겨진 이름들, 그는 그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았고 바로 그 낮아진 기대가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장은 희망이 클 때보다 희망이 거의 남지 않았을 때 훨씬 가볍게 움직인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져도 아주 작은 변화만 생겨도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그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비웃음과 의심 속에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무모하다고 불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이야말로 심리가 바닥을 찍고 방향을 틀 준비를 마친 시점이라는 것을. 물론 이런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는 아무도 그 판단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심리가 바뀌는 순간 그동안의 침묵은 단번에 보상으로 바뀐다. 이것이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위기의 진짜 얼굴이며 공포 속에 숨겨진 기회의 본질이다. 마침내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에 대한 모든 경험을 하나의 결론으로 묶는다. 증권시장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차트와 지표, 이론과 공식은 언제나 사람의 손을 거쳐 해석되고 그 해석은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 다르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이익을 보면서도 불안해하고 손실을 보면서도 희망을 품으며 확신 속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 시장의 분위기는 참여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타협에서 만들어지고 그 타협의 다수가 낙관으로 기울면 시세는 오르고 비관으로 기울면 시세는 내려간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결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완벽한 예측을 꿈꿔서는 안 된다. 대신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금 내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려 하는지 아니면 원칙에 따라 기다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시장은 언제나 과장되게 앞서 나가고 현실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어온다. 마치 주인보다 앞서 달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개처럼 시세는 가치보다 항상 앞서거나 뒤처진 상태로 움직인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만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성공적인 투자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며 불확실함을 견디고 혼란을 받아들이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증권시장은 끝없는 심리게임이고 이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참아낸 사람이다. 이것이 그가 평생의 경험으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